뒤통수 맞았다. 대박 실적 나온 종목 하나 또 알려드릴까요? 쇼크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가 종목 추천을 실적이 좋은 종목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300억 나오니까 주가도 그만큼 껑충 뛰어 올랐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죠? 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LG화학 실적이 발표가 돼서 주가가 날아갈 줄 알았는데 오늘은 실적 시즌 관련해서 실적 시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그렇게 끝내기 아쉬우니까 이번 3분기 실적, 대박 실적 나온 종목 하나 또 알려드릴까요? 자, 먼저 우리가 실적 시즌 되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단 뭐 아주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애가 좋죠. 실적이 이제 뭐 안 좋아지거나 실적이 또는 나빠지는 애보다 실적이 무조건 좋게 나온 애들일수록 당연히 좋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하나를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 발표되는 실적이 3분기 실적이잖아요. 3분기 실적만 깜짝하게 좋고 4분기 실적은 그냥 그저 그렇거나 다시 제자리로 내려올 것 같으면은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못 가는 경우들이 간혹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번 실적도 좋으면서, 자, 3분기 실적 시즌이면 당해 실적도 좋게 나오면서 4분기 때는 다음 분기에는 더 좋을 것 같은 종목.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이렇게 깡충 뛰었는데 여기서 4분기 때는 더 좋아?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포인트 첫 번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실적도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그 다음 분기 실적이 더 좋은 놈을 찾아라.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실패 가능성이 적고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컨센서스랑 비교를 해라. 두 번째, 자, 컨센서스랑 비교를 해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가 되면은 증권사에서 이번 3분기 실적 얘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나름대로 각자 실적 추정치를 올려요. 리포트를 쓰죠. 자, 그런데 이거를 각 증권사마다 실적 추정이 또 약간 숫자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합쳐서 나누기를 하면 평균치가 나오죠. 그래서 이 평균치가 바로 증권사 컨센서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A란 종목이 컨센서스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가 컨센서스가 10조 정도의 이 바운스 안에서 10조 초반대에서 형성이 돼 있다, 또는 11조 정도가 나올 것 같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12조가 나왔다 라고 하면 이거는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서프라이즈는 단순히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서프라이즈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왔네 이러면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만약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뭐 지난 분기에 10조 정도의 한 8조 정도가 나왔다 치면, 8조가 나오고 이번 분기에 10조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10조가 나왔죠. 근데 컨센서스는 11조로 형성이 돼 있다 라고 하면, 자, 전분기 대비해서는 2조나 더 버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흔히 볼 때는 주식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와, 돈 많이 벌었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닝 쇼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쇼크, 뒤통수 맞았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닝 쇼크면 1조 정도가 덜 나온 거라고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즉 실적이 못 나왔다, 제대로 못 나왔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컨센서스, 증권사 평균치보다 더 잘 나왔느냐 아니면 안 나왔느냐, 이것까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적이 단순히 증가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부분을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세 번째 포인트를 볼게요.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오고, 다음 분기 실적도 좋아요. 확인이 됐어. 그리고 아까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했습니다. 컨센서스보다도 좋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봐야 될 변수는 뭐냐면요, 선반영 여부입니다. 즉,
주가가 얘네들이 실적 잘 나온 거를 이미 이전에 누구나 다 알아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반영이 다 돼버렸냐, 아니면 반영이 안 됐냐, 아직 덜 됐냐, 이거를 보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요소는 밸류에이션이 되겠죠.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비교까지 해봤는데 아직 주가에 반영이 다 된 게 아니네, 얘네들의 좋은 실적이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종목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 이 모든 세 가지 조건을 다 완벽하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이란 건 여러분들이 아마 주식을 처음 지금 접하신 주린이들도 어느 정도 하다가 PER 이런 거를 공부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 수익과 관련된 밸류에이션을 구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한 것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2만원이라고 쳐보겠습니다. 2만원짜리 주가가 있어요. 근데 2만원짜리 주가가 있는데, 이 회사가 순이익이 100억이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100억이 나오면 이 100억과 그리고 현재 주가 2만원이 이게 과연 싼 거냐 비싼 거냐 이제 단순 비교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머리를 쓰면 돼요. 머리를 쓰는 게 뭐냐면, 아니 한 주당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게 되면 내가 현재 2만원인데 이 한 주에 주당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알게 되면 비교하기가 쉬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당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순이익이 100억이 나왔다. 이 100억을 뭘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나올까요? 이게 순이익이죠. 네, 어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100억을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있을 거잖아요. 상장 주식수로 나누니까 얘가 5천원이 나왔다. 그러니까 100억을 갖다가 상장 주식수로 나누니 한 주당 5천원의 값이 나왔다라는 건 얘기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EPS, earning per share라고 해가지고요, EPS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EPS란 건 earning per share, 즉 순이익을 갖다가 주식수로 나눠버린 값이란 뜻이 되죠. 그게 5천원이라는 얘기는 현재 주가가 2만원인데 이 한 주에 벌어들인 돈이 5천원, 순이익이 5천원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회사의 주인입니다. 내가 이 주식을 들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회사가 2만원짜리 회사가 어떻게 보면 5천원을 벌어들이면 이건 대박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5천원을 4번을 벌게 되면 2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5, 4, 20 해가지고. 그러면 이 4배가 결국 뭐가 되느냐? 바로 PER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PER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뭡니까? 내가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PER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 즉 버는 돈만으로도 원금을 찾을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4배라는 이야기는 연간 실적으로 보는 거니까, 연간 실적이니까 4년 후에는 내가 2만원을 투입을 하면, 이거 2만원이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감이 안 오시는데, 내가 2억을 투자했는데 순이익이 5천만원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4년 후면은 뭡니까? 내 본전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실적만 계속 유지를 해준다면,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는 건데요. 실전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종목은, 제가 오늘 공개할 종목은 심택이라는 종목인데요. 실적표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4분기 때 99억이 나왔고요. 올해 1분기 때 137억, 그리고 올해 2분기 때가 307억이 나왔어요. 실적이 껑충 뛰었죠. 근데 올해 3분기 때는, 지난번 2분기 때가 예전에 연간 벌어들였던 영업이익을 한 분기 만에 달성을 한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3분기 때 321억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4분기 때는 이거보다 더 잘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들 DDR5가 나오면서 이 회사가 PCB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반도체용 PCB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반도체 모듈, PCB가 지금 현재 쇼티지예요. 그리고 마이크론에도 신규로 장기 대량 공급을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었단 말이에요, 올해.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껑충 뛰고 있는 건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DDR5용 또 PCB 기판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또 이제 마진율도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심택이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3분기가 321억이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잡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321억보다 잘 나오게 되면 어떤 조건까지 해당이 됩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조건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 이제 화면에 주가를 볼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주가가 대신에 2분기 때 실적 잘 나왔다 했잖아요. 주가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300억 나오니까 주가도 그만큼 껑충 뛰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을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순이익은 800억 가까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800억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볼게요. 시가총액이 6천억입니다. 아까 이제 주당 순이익, EPS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주당 순이익을 쉽게 계산한 방법은 순이익 나누기 시가총액을 나누면 퍼가 나와요. 그 같은 값이 나옵니다. 같은 값.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다시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순이익이 800억짜리인데 800억 나누기 상장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이걸 EPS라고 얘기를 했죠. 주당 순이익. 이 주당 순이익을 가지고 현재 주가랑 비교해 가지고 PER 값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PER 값을 단숨에 계산하는 방법이 순이익 나누기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PER이 현재 몇 배 정도가 나오겠습니까? 한 7.5배 정도 수준이 나오죠. PER이 7.5배 수준. 저평가돼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PER이 10배 이상, 왜냐하면 고성장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10배 이상에서 놀아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PER 값을 봤을 때 아직 주가에 완전히 반영이 되진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올해 3분기 실적 아주 크게 증가하는 2분기 때부터 퀀텀 점프를 했고 3분기 때도 더 큰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이 심택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